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 대선에 막이 내린 지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 작업이 한창인 동시에 대선 후유증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배만 특파원 나와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미국의 대선 후유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곳곳에서는 대선 승자인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트럼프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대선 후유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에 반발하는 반트럼프 시위입니다. 지금은 한풀 꺾이긴 했는데요.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수십 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 분열적 발언 등에 대한 우려가 대선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위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첫 반응은 전문 시위꾼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였는데요. 논란이 일조짐을 보이자 시위대의 열정을 사랑한다고 9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후유증 중 하나는 백인 우월주의가 곳곳에서 기승을 떨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에 학교 등에서 미국을 다시 하얗게라는 내용의 낙서와 나치 문양 등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앞에는 분열된 미국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후유증도 있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이 미국에서는 지금 정권 인수인계가 한창이죠. 네, 지난주 목요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백악관 회동이 있었는데요. 정권 인수인계의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위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권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 검토 작업, 대통령 취임식 준비, 대통령 어젠다 설정 등 트럼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4,100개의 자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우선 백악관 고위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CEO를 맡았던 스티브 배넌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으로, 공화당 전국위원장인 라인스 프리버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미 의회의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부 고위직 인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첫 인선을 놓고도 논란과 갈등이 한창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서 실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 스티브 배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배넌은 극우 성향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공동 창립자인데요.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넌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인수위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 가족들이 대거 포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인 에릭, 장녀인 이방카, 그리고 이방카의 남편인 제러드 쿠슈너 등 4명이 인수위 집행위원회에 포함된 겁니다. 이 중에서 이방카의 남편, 즉 트럼프의 맞사위인 쿠시너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한때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쿠시너가 인수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개국 공신들 간의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밀려난 것도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인선 작업과 함께 트럼프의 취임 후 100일 계획, 200일 계획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인수위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인수위 내부 문건 등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계획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CNN 방송이 보도한 취임 후 200일 계획이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통상과 관련한 로드맵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강한 보호무역 성향을 보여왔는데 5개 원칙 아래 그 구상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취임 첫날 트럼프가 최악의 협정이라고 규정해온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개정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협상 시한은 취임 후 200일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 나프타의 폐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취임 후 100일까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 등을 통해서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구상이나 계획에 한미 FTA나 방위비 문제 같은 한미 관계 변화를 가져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의 로드맵에 한국에 거론된 상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상 문제와 관련 취임 후 200일 계획에도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서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는 말과 함께 재협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온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이 내는 방위비는 미국에 비해서 푼돈에 불과하다며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움직임은 아직 트럼프 인수위 내에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어제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상당 부분, 즉 인건비, 물류비, 시설비 등으로 매년 9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상 문제와 달리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인수위 측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 때문에 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대표단을 미국에 급한 상태인데 트럼프 인수위 측과 접촉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이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트럼프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러 회장,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통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을 두루 만났습니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굳건한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북핵 문제를 톱 어젠다로 삼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존 볼턴 전 대사는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론에 대해서 가능성은 제로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 외교단의 방미에 이어서 지금은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 DC를 방문 중입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산업자원부 통상 전문가 등의 대표단을 꾸렸는데요. 역시 트럼프 정권 인수위 핵심 인사들과 두루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백지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입장을 분명한 목소리로 전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